128쪽에 이제 일반각이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진도를 그럼 나눠볼게요. 어저께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했었던 건데, 얘네들이 이제 일반각이라고 표시를 해줘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각을 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해와 암기와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걸 말하는 어떤 정의나 뜻이잖아, 그지? 이건 이해의 부분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X,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하다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만들고 아니면 X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불렀어? 얘는 시초선이에요. 시작하는 선이에요. 그럼 시초선은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분면을 봤을 때 이렇게 X축, Y축 한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양방향으로 돌려낸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답을 시작하는 선이에요 라는 의미로 시초선이고 보통 이쪽, 오른쪽, 동쪽의 방향으로 가게끔 설정을 대부분 한다. 그냥 그 정도야? 저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지, 그치? 저렇게 부를게 이제부터.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불러. 시초선 기준으로 각이 벌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표시인데 그때 이제 이쪽을 얘가 양방향이라고 책에 나온 대로 저는 똑같이 따라 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책 보고 기억할 거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양의 방향이라고 지난번에 이쪽을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이미 얘기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 정도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그럼 얘를 왜 각이라고 하는지 않고 굳이 여기다가 이상한 야리꾸리한 이름으로 일반각이라고 저 말들을 써 놓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관점으로 보면 각이야. 여기서 지금 벌어진 각이 있지. 그러면 아니 선생아 요 빨간색 각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각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니 선생아 이쪽으로 보면 이쪽도 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쪽은 둔각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얘네들이 보는 일반각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돈단 말이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을 보는 건 아니야. 이쪽을 보면 되는데 양방향으로 도대체 니라는 새끼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는지 요만큼만 돌았는지 아니면 이게 뺑글뺑글 돌아서 이만큼 왔는지. 왜?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하려고야 여기가 50도예요 라는 말이 맞아? 맞지만 또 다른 말로 모두 가능해. 410도도 되는 거고 여기다가 360도를 더하면 얼마도 되는 거야? 770도도 되는 거고 계속 360도씩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너라는 녀석을 360을 뺀 마이너스 310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이너스 360도를 해서 마이너스 670도로 볼 수도 있는 거였다고. 괜찮아? 무슨 말인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은 일반각이라는 건 요만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뺑글뺑글 앞뒤로 돌아간 모두를 의미하는 거겠군 이라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잰 게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 세타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잖아. 그럼 이 일반각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아니 세타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해서 이 n이라는 게 정수 에브리지. n이 보통 내추럴 넘버인 거잖아. 자연수.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점수.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0, 1, 2, 3, 4, 마이너스 1부터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도 괜찮아? 그럼 갖다가 아무거나 때려 넣으면 이게 1이면 뭐야? 앞으로 한 바퀴 돌아간 거고요. 세타에다가 0이면 그냥 세타고요. 마이너스 2면 뒤로 두 바퀴 돌아간 거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왜 이렇게 하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씨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선 시초선 기준으로 동경이 펼쳐졌을 때 얘가 의미하는 각은 단순히 얘만이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뭘 알고 싶어? 이제부터 각이라는 건 굉장히 확장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놀게 할 거야. 옛날처럼 0도에서부터 90도라든지 아니면 0도에서부터 360도라든지 이런 개념만 가지고 쓰지는 않을 예정인가 봐.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시초선이랑 동경이라는 어떤 새로운 파생이 생겼는데 저런 얘기를 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건 수능에서는 등장하진 않아. 오케이?
그러나 대신에서는 몇몇 유형적인 부분으로 그 너희들이 좋아하는 유형적 느낌으로 나오고 128쪽에 일반각 2번을 보면 거기 보면 알파 더하기 360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내가 쓴 세타 플러스 360 곱하기 n이랑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럼 더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난 너라는 일반각을 알았으니 연습을 좀 해보자. 공식이 아니라 연습을 좀 해보자. 어떤 연습을 좀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쓱 X축, Y축을 이렇게 다박다박 만들고 나면 X축, Y축을 이렇게 다박다박 만들고 나면 뚜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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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이 녀석은 그리고 이 녀석은 누굴 기준으로 시초선을 기준으로 스르륵 탁 1사분면에 있는가 스르르륵 2사분면에 있는가 스르르륵 3사분면에 있는가 스르르륵 4사분면에 있는 각들을 의미하는 동경이 됐다고. 파란색 선은.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시할 거니, 또 얘를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시할 거니 라는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 그것을 어떻게 공식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 야, 내가 너를 세타라고 했다면 세타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거니? 라고 한 거야. 1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를 어떻게 표시할 거야? 야, 세타는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얘는 0도, 외에는 얼마야? 90도 직이지. 그럼 그냥 써. 어렵게 생각하잖아. 0도보다는 어떻고 크고 90도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자, 세타는 이렇게 쓰는 건 하나도 안 어렵잖아. 여기까지는 개나 소나 잘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상하다고 하면 진짜 환자지. 세타는 여기가 180도니까 90도보다 어떻고 크고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어때? 작고. 그지? 세타는 얼마보다?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아요. 이런 내용 아니야. 그지? 깜짝 놀랐어. 누가 괴롭혔어?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해. 일반각이라는 게 뺑글뺑글 얼마큼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봐봐. 여기에 뭐가 붙어있지. 여기까지는 이상 없지. 이렇게 쓰면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 이 옆에 전부 다 뭐가 붙어있는지만 보면 되겠네. 뭐가 붙어있어? 우리 교재를 보면 여기 전부 다 뭐야? 360n이 붙어있다고. 360n이 붙어있다고. 플러스 뭐 앞뒤로 붙으면 상관없지. 그치? 왜? 뺑글뺑글 몇 바퀴 돌아서 결국은 이 위치에 있다는 거지. 얘가 진짜 0도에서부터 90도가 아니라 실제로 360도에서 450도에 있었던, 그치? 아니면 뭐 여기서 360도를 빼고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270도 있었던 그런 느낌인 거라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이 360n이라는 것만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돼.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분면에 있는 각에 대한 표시의 일반각 표현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저렇게 한 거라고. 뭔지 이해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던 상식대로 하면 돼. 129페이지에 4번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해서 거기 나오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애들이 동그라미를 빡빡 치고 막 쳐 외운다고 절대 외우지 않고 문제 풀면서 설명할 때 어떤지 보고 본인이 스스로 노트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풀면서 갑시다. 131쪽이에요. 근데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야, 360도 곱하기 n이 있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 도가 있어. 그러면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해줘.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300, 이런 거 지금 몇 시킨 거야? 마이너스 100, 플러스 400, 플러스 700, 도가 다 있어야겠지. 이때 얘가 n은 뭐 정수라고 했고요.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알파에 대한 것들은 알파는 반드시, 왜냐면 알파는 이거 안 쓰면 큰일 난다. 0에서부터 320도 사이에 있게끔 설정이라 이거야. 왜냐면 이걸 나타내는 방법은 되게 많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 여기다가 얼마 더해? 360도 더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40이죠. 그러면 안 돼. 그럼 얼마 더해? 720도 더해.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도 똑같은 각이지, 그지? 그럼 720도 더했다는 건 얼마야? 220이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360도 곱하기 2 했다는 거죠. 하고, 빼기, 죄송해요. 빼기 하고 플러스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이것이 알파였다 이거지. 아니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다 이거라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얘는 계속 더해서 요 안에 있는 각으로 만들어라. 똑같은 거다. 여기다 360도 하면 60도지 그지? 이게 알파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다 360도 하면 260도지? 이게 알파라고. 얘를 똑같은 각을 0에서부터 360도 사이 것으로 만들어라.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쓸 필요 없어요. 설명하자고 한 거고. 얘는 360도 빼야겠지? 왜 40도라고. 얘는 360도 빼면 얼마야? 340도지 그지? 그거야. 됐어? 그 중에서 알파 중에 얘가 뭐 큰 걸 찾으라고 하든지 작은 걸 찾으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바꿀 수 있냐? 저게 똑같은 각이라고 인지할 수 있냐?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 문제니까 꺼져 하면 되는 거고. 자, 세타 몇 사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우리 외우지 않았어요. 세타 1사분면의 각이면 당연히 0도에서부터 누구? 90도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다가 뭘 붙이라고 옆에다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여기도 뭘 붙이라고?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야 1사분면의 각인데. 자,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3분의 세타를 알고 싶어. 당근이 빠따 너를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전부 다 3으로 나눠야겠지, 그지? 그럼 3으로 나눴더니 12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으로 나눴더니 30도 플러스 120 곱하기 n보다는 작다. 자, 이거 푸는 방법 되게 간단한데 어차피 뺑글뺑글 돌면 얘도 돌림 노래를 부를 거야. 자, n은 정수니까 마음에 드는 정수 얼마부터 시작할래? 전 0이요, 마이너스 1이요, 2요, 5요 다 똑같아.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냥 보통 0부터 시작해. 푸는 방법 간단해. n이 0일 때 얼마야? 0도보다 크고 n이 0이면 얼마야? 30도보다 작아. 이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n은 1이에요. 그럼 얼마보다 커? 120도보다 크고 3분의 세타죠. 150도보다 작고. 자, n은 얼마예요? n은 2여요. 그럼 3분의 세타죠. 그죠? n은 2니까 240도보다 어떻고? 크고. 여기는 얼마야? 240도니까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n은 3이요 하려고 그랬더니 n이 3이요로 한번 써볼게. n은 3이요. 그럼 3분의 세타는요 360도보다는 크고 300? 얼마보다? 90도보다는 작아요 했는데 여기서 멈추는 거지. 왜?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에 돌림노래를 하게 되는데 보통 2마디나 3마디로 끊어져. 알겠지 그지? 사실 120n이라는 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차피 300씩 돌아가는 게 3마디면 끊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누구? 너도 되고 3분의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곳은 여기도 되고 요사이도 되고 요사이도 되지.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아니 여기서 30도니까 몇 사분면이에요? 여기니까 이건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렇지? 여기는 120도에서 150도 2사분면. 여기는 240도에서 270도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그래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럼 몇 사분면은 못 가져? 4사분면은 절대 안 나와. 대신 1, 2, 3, 4분면이 다 가능하죠. 그냥 이 정도가 문제라고. 엄청 쉽지. 넘어가야지. 자, 132쪽 봐봐. 두 동경의 위치관계 해놓고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필수에 3번만 나왔는데 75, 76, 77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132쪽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129쪽에 4번 두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들어. 자, 요거 수능에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매우 좋아하는 아이템. 수능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개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놔야 돼.
대가리를 빵 하고 치면 큰일 나니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 생각해봐. 잠시만요. 외우지 말자. 봐봐. 일직선 계열이라고 내가 보통 정리할게. 내용은 어떤 거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테마야. 다 원래 제목에 써있는 거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실차선 기준으로 동경이 두 개가 펼쳐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생각해봐.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일직선 계열이라고 그랬지 내가. 일직선 계열이 나올 수 있는 테마는 두 가지 정도 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가능할 거냐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일직선이니까 이렇게 동경이 하나가 있고 아예 동경이 똑같이 일치해버리는 거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동경은 아니에요. 알겠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일부러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일치하거나 지금 얘는 일직선 계열이지만 그 일직선 계열 안에서는 일치하거나 서로 반대 방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테마가 있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동경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자 생각해보자. 근데 그러면 이 노란 걸 내가 알파라는 거라고 일반각을 하고 이것을 뭐라고 베타라고 이렇게 일반각으로 하면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일까요? 혹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좋고 아무튼 어떤 동경에서 어떤 동경을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야?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일 것 같아? 간용아 0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0도 맞지만 실제로 생각해봐. 얘가 예를 들어 40도였다고 생각해봐. 이게 알파가 40도인지 400도인지 아니면 760도인지 알게 뭐야? 몇 바퀴 돌아서 저기 서 있는지 모르잖아. 뒤로 밖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꾸 단순히 옛날 생각해서 각이라는 걸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만 보지 말아라. 몇 바퀴 돌아왔을지 모르니 일직선 같은 계열에 너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든 베타에서 알파를 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어떤 동경에서 어떤 동경을 뺐을 때 분명히 한 바퀴 차이, 두 바퀴 차이, 몇 바퀴 차이가 날 건데 n이 0이면 빵인 거고 n이 1이면 360도 한 바퀴 차이가 날 거고 두 바퀴 차이가 날 거고 마이너스 세 바퀴 차이가 날 거고 그런 식이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인지하면 그만인 거야. 그렇지? 외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아니면 외우더라도 이해하고 외우면 간단하지 그지? 그럴 수밖에 없겠군 하고. 그럼 다시 너는 자 노랑이는 여기가 알파일 것이고 얘는 이만큼을 베타로 쓰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전히 이 알파도 이 시초선으로부터 요만큼만 왔는지 100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뭐야? 그것은 모르지 그지? 근데 너도 여전히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야. 또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또 여기는 알파고 저기는 베타라고 짜증나니까 여기도 맞춰줄게요. 어느 하나에서 어느 하나를 빼요. 여기서도 일부러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통일시켜줄게요. 근데 우리는 흔히 여기다가 몇 도 차이나? 봐봐 여기는 원래대로 쓰면 빵도 더하기 360N이야. 근데 여기는 그냥 눈으로 보면 몇 도 차이나? 눈으로만 보면 몇 도 차이나? 아니 베타에서 알파 빼면 180도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쓴 다음에요 360 곱하기 n만 갖다 때려 붙이면 돼요. 왜냐면 몇 바퀴 차이 나냐? 차이 나는데 그 전에 요만큼 180도가 더 차이 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뭐냐? 일직선은 결국 요 안에서 노는데 일직선 테마는 결국 요 안에서 노는데 누구를 통해서? 동경의 차를 통해서 만드는구나. 동경의 위치가 문제잖아. 그럼 제가 지금 기억은 일직선이라고 했어요. 테마를. 그럼 니은은 무슨 테마일까요? 대칭 테마. 제가 마음대로 대칭을 잡아볼게요. 대칭? 무슨 대칭? 대칭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X축 대칭도 제가 한번 써보고요. 그죠? 4번 누구도 써보고요.
Y축 대칭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요. 그럼 5번 누구도 한번 써볼까요? 그럼 뭐 Y는 X 대칭도 한번 써보죠. 원점 대칭 됐을까? 원점 대칭도 한번 써보죠. 뭐 거기 책에 있던 없던 그냥 내가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요. 그럼 6번 누구도 써볼까요? Y는 X 대칭도 써보죠. 책이 없지만 7번 나중에 문제가 나와서 그럼 모두 쓸 수 있어? 에이씨,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까짓 거 만들려고 쳐 만드는 거지. 그냥 보통 대칭 이동의 기본적 테마의 구성이 5가지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 공식 안 해요. 가자. X축 대칭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니라는 새끼는 여기 X축 Y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뚜르르 탁. 그치?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잖아. 그럼 베타라는 동경은 시욱해서 여기 데칼코만이지. 그치? 그럼 베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일 거라고. 이게 베타라는 동경이야. 만들자 상황. 자, 이번에는 아까는 차를 이용해서 일정함을 봤지. 이번에는 뭘 이용해서 일정함을 보면 괜찮으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크기가 뭐랑 똑같아. 알파랑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테마가 동경의 차를 통해서 풀었다고 했잖아. 여기 있는 대칭은 테마가 누구를 통해서? 동경의 합을 통해서 보게 될 거야. 이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야, X축 대칭은 누구랑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눈으로 보이는 거 말해. 몇 도? 아니 몇 도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말해. 몇 도야? 360도지. 그걸 0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60 곱하기 n. 이 정도 차이 날걸? 그게 n이 0이면 0이든 n이 1이면 360도는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해되지? 그럼 선생님 나 Y축 대칭도 할래. 이제 나 공식 몰라. 어차피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오더라도 여기서 수능 준비하는 애들 잡아다 불러놓으면 기억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른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X축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동경 알파야. Y축 대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데칼코만이 Y축으로 이렇게 됐겠지. 그럼 베타는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알파는 어디 껴지겠어? 여기 껴지겠지. 그치? 그럼 느낌 봐봐. 합을 통해서 한대네. 아하,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눈에 보이는 건 몇 도? 180도 그냥 써. 그래놓고 무조건 뭐만 돌려? 아, 그래놓고 360 곱하기 n만 빼빼빼를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그런 거구나 느낌이. 이걸 공식으로 외운다는 것 자체가 벤진이구나. 어떻게 외울 건데? 그럼 됐다. 이제 할 줄 알게 됐어.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할 건데? 자, 쬐깐하게 합시다. 뚜르르 하고 뚜르르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점 대칭을 했다는 거.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었다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됐죠, 그죠? 어머, 원점 대칭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원점 대칭 뭐야? 얘랑 똑같은 거지. 의미가 없네, 너는. 대칭의 테마를 안 보는 게 좋겠고. 그럼 선생님, Y는 X 대칭은, Y는 X 대칭은 X축, Y축이 있으면, 잘 봐. 제가 여기다가 Y는 X라는 선을 그어놔야죠. 이게 Y는 X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 놓고, 동경 알파가 하나 가요. 알파. 그럼 얘랑 데칼코만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베타. 자, 요만큼이 누구랑 똑같겠어? 알파랑 똑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합으로 간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먼저 뭐 쓰고 90도 쓰고 그 다음 뭐만 붙여? 360 곱하기 n만 붙이면 되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외우려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Y는 X는 그냥 해. Y는 마이너스 X는? Y는 마이너스 X 그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어, 알파야. 그럼 얘를 가지고 대칭시키면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칭할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고 여기 알파가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도? 27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이라고 이거 만들지 않은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외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니? 됐지, 그지?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베이스로 문제를 풉니다. 공식을 몰랐는데요. 굳이 이 자식이 우리에게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으러 가보겠습니다. 한 거야. 짜잔. 132쪽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다 얘기한 거는요, 필수에게 3번만 가지고 풀겠지만 확인 체크가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문제를 풀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3번 누가 있고 세타가 있고요, 5세타가 있는데요, 두 동종이 일치할 때예요, 그죠? 근데 일치는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일직선 계열에 이렇게랑 여기는 일치는 아니야. 일치는 너랑 뭐야? 너랑 분명히 너야. 근데 누가? 하나는 뭐라고 불렀고 하나는 세타라고 불렀고, 하나는 뭐라고 불렀어? 5세타라고 불렀지, 그지? 그럼 얘는 차를 이용해, 합을 이용해. 차를 이용하지. 5세타에서 뭘 뺐더니, 세타를 빼놨더니 0도지, 그지? 뒤에다 뭐만 붙여? 360도 곱하기 n 이렇게만 쓰면 된다며요. 그렇지. 그럼 4세타는 얼마니까?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겠지. 그럼 세타는 얼마인데? 세타는 90 곱하기 n이겠지. 그럼 세타가 너무 많잖아. 세타의 범위 줬을 거라고. 세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세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0도부터 360도까지만 있어. 그러니까 뭐야? 90도, 180도, 270도까지 가능하겠군, 이렇게. 그럼 내용은 봐봐. 뭐가 어려운 거냐면, 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종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아, 더하는군. 거기서 어떻게 돼 있어? 방향이 반대야. 여기야, 세타야, 몇 세타야, 얘가 어디로 가? 여기로 숍하고 들어가잖아, 그치?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방향이 반대잖아요. 으쌰.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진행이 가능하겠지. 방향이 뭐 반대일 때요,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 방향이 반대일 때 아까 뭐 잘못 얘기했나? 여기 세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되면 요거랑 똑같아서 이게 차인데. 오케이? 요거랑 차인데. 차인데 저거 뭔가 잘못 얘기했었을 수 있었겠네요. y는 일직선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차인데. 아, 차가 맞군요. 아까 차라고 얘기했었더니 합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7세타에서 세타 뺍니다. 그러면 180도죠? 곱하기 360n이죠, 그죠? 제가 일직선 계열은 차라고 얘기했죠? 대칭 계열은 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풀진 않겠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호도법. 자, 이거부터 할게요. 호도법에 각을 재는 방식을 어떻게 환산하는 방식을 가르쳐 줬는데, 그럼 왜 호도법이냐? 어떻게 만든 거냐, 도대체. 만든 내용부터 파악해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R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L이야. 부채꼴이 나오고. 근데 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녀석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책점하는 거지. 측정하는 거지. 얼마큼 벌어져 있어, 이거잖아.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큼 벌어져 있어, 이거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제가 여기다가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갈게. 반원을 하나 줄게. 오케이? 반원을 하나 줄게.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R이야.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원래 원이면 길이가 얼마야? 2파이 R이잖아. 그럼 이만큼은 길이가 얼마였겠어? 파이 R이었겠지. 맞아요? 즉, 이 각을 책정하는 방식은 세타는 R분의 L입니다. 라고 책정한 거야. 어떤 부채꼴이 있으면 다 닮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져 있었나 이렇게 생겨져 있었나 각이 벌어진 정도는 어떤 크기의 부채꼴이라고 하던 반지름분의 호, 반지름분의 호를 기준으로 각을 책정했다는 게 호도법이야. 그럼 세타는 R분의 L을 외워라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애들이 잘 못 외우니까 내가 증명해 주는 거야. 생각해봐. 니네 안 봐도 얘는 몇 도?
평각이니까 안 봐도 몇 도? 180도잖아. 근데 이걸 60분법으로 이렇게 썼었잖아. 근데 이걸 여기서 호도법으로 뭐라고 쓰니? 그러면 어떤 부채꼴의 반지름 부분의 꼬레맨. 짠! 약분 됐지? 그게 파이지? 그게 180도라고. 아, 이제 그래서 저 파이라는 것이 각이라고 인지가 되는구나. 근데 백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애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래, 알았어. 그래도 되는데 적어도 이제부터 이해는 외우고 사는 거야. 내가 분명히 설명을 해줘도 다 잃어버려서 내 그 단연간 그 십몇 년간 저렇게 강의를 해보면 결국 다 잃어버리더라고. 그럼 적어도 이건 꼭 기억하라고 해. 자, 가자. 넌 세타야. 넌 R이고 넌 L이야. 호의 길이는. 자, 1번 공식으로 기억해. L은 R 세타. L은 R세. L은 R세. 이거 기억하는 거야? 근데 이걸 외워놓고도 뱅신들처럼 왜 호도법이 어떻게 되는지 전 공식이나 아니면 정의를 못 외웠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빈시나 세타는 뭐라고 써있는 거야? R분의 L이라고 써있는 거야. 하고 라디안이야. 기호는 생략해야 돼. 이게 호도법을 책정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근데 실제로 책에는 맨날 L은 R세라고 써있어. 자, 이 길이는 니 곱하기 너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이때 그 세타는 호도법인 숫자여야 해. 60분법이 아니라. 알겠어? 그 다음에 야,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이 녀석의 면적 S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R L이 됩니다. 이 중학교 1학년 공식입니다. 오케이? 2분의 1 R L. 그런데 그때 이 L이 뭐야? R세라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얘를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도 인지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로 한다야. 알겠어? 알겠어? 이 정도는 공식으로 반드시 알아두시는 거야.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강의를 새롭게 책정하는 방식이 60분법이 60분법은 뭔데, 이만큼을 360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약속을 한 거지. 그런 다음에 360조각으로 쪼갠 다음 그 한 부분을 1도씩이라고 해야지 그거야. 그것이 시계를 만든 원리고. 근데 이제 얘네는 그렇게 재는 방식이 아니라,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하면 일정한 비율이 결정되어 있을 테니까 반지름분의 그 호의 비리로 이 특정한 각의 벌어짐 정도를 책정하자. 이런 방식이 바로 호도법인데, 이 호도법이라는 방식을 우리는 되게 거부한다고. 옛날부터 쓰던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한 바퀴 뺑놓은 걸 360조각으로 쪼개서 1도씩 보는 게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와. 머릿속에 60도 그러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라고 생각되지만, 머릿속에서 3분의 파이 그러면 똑같은 이만큼 벌어져 있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 아예 각이라고도 생각이 잘 안 든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환산하자는 거야. 에다가 만드는 방식도 가르쳐 줬는데, 결국 문제로 등장하는 건 이 부채꼴 속에서 너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R세였다. 또는 너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중학교 1학년 때 2분의 1 RL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L은 R세타겠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부분으로 문제가 등장할 것. 그 정도는 알고 사는 거야. 여전히. 자, 밑에 있는 1라디언은 파이분의 180도.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려고 했는데, 야, 파이는 몇 도? 180도. 내가 지금부터 지운 거야. 5cm. 네, 어떤 엿을요 5cm에 10,000원에 팔았어요. 1cm만 사고 싶어요. 얼마예요? 이 엿자랑 1cm만 사고 싶어. 얼마예요? 2,000원. 어떻게 구했어? 아니, 얘를 5로 나누니까 이거 5로 나눴잖아. 그럼 나는 이게 파이잖아. 그럼 1은 얼마야? 파이 3점 얼마가 180도라며. 얘를 파이로 나누잖아. 그럼 얘도 파이로 나눠. 그럼 파이분의 몇 도? 180도겠지. 180도를 3.14 얼마로 나눴다는 건 얼마야? 1이라는 숫자는 60도보다 조금 작은 거고 정도라고 알게 될 거라고. 이해돼? 근데 그거를 뭐 라디언 붙어있고 막 1도는 180분의 파이고 1라디언은 파이분의 180이니까 노트에 써가지고 막 100번 써서 처음 외우고 있어. 아무 짝에 의미 없다고. 그 영어 단어냐? 그걸 외우게 의미 없어. 이해만 하면 돼. 뭐만? 파이가 180도라는 사실 왜인지 아까 반응 갖고 증명했어. 됐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3분의 2파이가 얼마야, 관영아?
120도예요. 4분의 7파이 얼마예요? 4분의 7파이 얼마예요? 315도예요. 6분의 11파이 얼마예요? 330도예요. 2분의 3파이 얼마예요? 270도예요. 나오는 거야 무조건. 여기에다 앞에 뭐까지 붙일까?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사인 3분의 7파이 얼마예요?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얼마예요? 라고 나는 막 때려갈 거니까. 그럼 직관적으로 막 대답할 거야. 물론 오늘은 조금 뻐벅거리겠지. 다음 시간부터 무조건 돼야 된다. 그게 뭘로든, 그게 단위원으로든, 곧 배울 그래프로든. 됐어? 아니면 대화 안 통해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저께 뭐 여기 단위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그 파이랑 60분법이랑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134쪽에 위에 있는 것들로 각을 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134쪽에 보면 L은 R세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이면 2분의 1 RL이라는 표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근과 보다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자. 문제 막 조시작 136쪽입니다. 자, 136쪽을 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놓지 않는 것은 기가 막히게 포함합니다. 얘들아, 12분의 파이가 얼마야? 15도. 그치? 15도. 어떤 새끼가 12분의 7파이 물어보면 15도 기준으로 15 곱하기 7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12분의 파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냐면 하면 하는데 왜 안 해? 특수가 계열이 아니니까. 알겠지? 그치? 160도는 5분의 4파이냐고 물어봤지. 2번. 야, 160도가 5분의 4파이가 맞아? 라고 물어보면 여기 파이 대신에 그냥 무조건 뭐만 넣으면 되는 거야?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약분해 봤더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300도가 맞아요? 라고 물어봤잖아. 자, 파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60도야. 그렇지, 그지? 나누면 120이니까 120 곱하기 5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되지, 그지? 아무 의미 없으니까 안 할게. 됐죠, 그죠? 자, 다음 밑에 있는데 300도. 300도? 300도 몇 파이? 60도 몇 파이? 60도 몇 파이? 3분의 8. 6, 5, 30. 얘는 3분의 몇 파이? 3분의 5파이. 라고 바꿔지지? 동의하죠? 6분의 1파이가 30도니까 6분의 10파이고 약분하면 3분의 5파이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일반각을. 아니, 일반각도 300도 더하기 360 곱하기 n 했듯이 이제부터 그 360 곱하기 n이라는 걸 뭐라고 써? 2n파이라고 쓸 거야. 응? 왜? 파이가 180도래. 180 곱하기 2는 36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썼던 걸 2n파이라고 써도 당황하지 마라. 몇 바퀴씩 도는 얘기다. 저렇게 표현하겠다 그런 얘기고 선생님. 됐지?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210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뚜루. 자, 7, 3, 21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이거를요, 봐봐. 어떤 애가 이렇게 풀었어.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플러스 2n파이 그러면 360 곱하기 n 붙이는 거니까.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풀었어. 6분의 5파이 플러스 2n파이 얘랑 정답은 누굴까? 답안지 봤더니 정답은 누구야? 너지? 너도 정답이야. 똑같지. 왜? 여기다가 2파이 넣으면 너잖아. 무슨 상관 있어. n이 어차피 다 커버를 칠 건데. 돌고 똑같은 거라고. 표현만 다른 거야. 써놓고 틀렸다고 좀 하지 마. 뭔지도 모르고 자꾸 지가 한 걸 틀렸다고 해. 됐죠? 넘어갑시다. 부채꼴의 호일 길이가 4cm이고 반지름 길이가 4cm이고 호일 길이가 2cm인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넓이를 구하라는 말씀. 어머, 머릿속에 뭐는 있어야 된다? L은 R세,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네, 필요하면 반드시 이건 암기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 암기. 암기할 거 별거 없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4고. 4네요. 너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5의 길이 2파이, 뭘 구하래?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는 세타입니다. 이때 S를 구하세요. 응? 선생님, L은 R, 세레메.
그치? 근데 L이 얼마야? L이 2파이지. 2파이는 4세 이런 거지. 그치? 그럼 세는 얼마야? 세는 4분의 2파이지. 그럼 2분의 파이지. 그치? 얘가 90도인가 봐. 내가 뭐 대충 그렸으니까 상관없지. 그치? 내가 뭐 몇 도인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뭘 구하래? S는 2분의 1 R L 이고 S는 2분의 1 R제곱 C야. 자, 이거 얼마야? 4파이. 이거 얼마야? 4파이. 당연히 똑같겠지. 그러니까 넓이라는 걸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해도 좋고 2분의 1 RL로 해도 좋다고. 됐죠? 그죠? 다시 보세요. 여기 중심각 얼마였어요? 2분의 파이였죠, 그죠? 2분의 파이였죠, 그죠? 세타는 R분의 L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죠? L은 안 세니까. 자, 지금부터 필수예제 7번을 제가 풀 건데요. 저 쳐다보세요. 필수예제 7번은 문제를 좀 바꿀게요. 자, 필수예제 7번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부채꼴에서의 넓이의 중심각 크기나 아니면 부채꼴 넓이의 최대에 대한 분명히 유형입니다. 얘는. 오케이? 근데 얘를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를 푸는 데 있지 않아서 제가 문제를 바꿀게요.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둘레의 길이가 A일 때, 오케이? 이 둘레의 길이가 뭐라고? A일 때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 중심각의 크기를 좀 구해줘봐. 이렇게 했다. 자, 원래 문제랑 비교해봐. 원래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둘레의 길이가 얼마일 때? 8일 때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좀 구해봐. 이렇게 나왔지, 그지? 맞죠, 그죠? 자, 저는 이렇게 냈어요. 8을 A로 바꿨어요. 시작하세요. 사실 둘레의 길이가 A인데 미지수를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여기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X 할까? R 할까? 반지름이니까 R 하자. 너 R이야. 짠. 자, 너도 길이는 얼마야? 너도 길이는 R이야. 자,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A-2R이야. 그렇지? 그럼 이 넓이는 분명히 공식이 있었지. 아, 넓이 S는 2분의 1 R, L이 A-2R이구나 하고 말해. 그렇지? 그럼 선생님, 너를 다 이제부터 봐.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AR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니네 눈에 이제 얘는 뭐로 보여? 니네 눈에 얘는 이제 뭐로 보여? 뭐로 보여? 안 보이나 봐. 이게 2차 함수로 안 보여? 이거 2차 함수 아니야? R에 대한 2차 함수? 스르륵? 최대값? 그래프가 무슨 축이고 R축이고 무슨 축이고 넓이에 대한 S축이라고. 그래, 당연히 나는 너를 표준형으로 고쳤겠지, 그지?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R이면 짠. 여기다가 뭔 짓을 했을 거야? 분명히 이런 사고가 중요해. 2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너 반띵 했겠지? 여기다가 얼마씩 바꿨어?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씩 바꿨지, 그지? 플러스 16분의 얼마? A의 제곱이 갔을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6분의 A의 제곱을 처벌 발랐을 거라고. 그러니까 R이 얼마일 때? R이 4분의 A일 때, 그치? R이 4분의 A일 때? 그러니까 선생님, 둘레의 길이가 A면 여기의 길이가 4분의 A고 여기의 길이가 4분의 A고 여기의 길이가 2분의 A 정도가 되겠지, 그치? 이때 이 부채꼴은 넓이가 뭐야? 맥시멈이 되겠군, 이거야.
물론 그때 16분의 마이너스 16분의 a의 제곱이니까 여기 플러스 16분의 a의 제곱이 최대값이 되겠는데 지금부터 봐. 우린 이것만 외우면 돼. 외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반화를 시킨다. 이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유형이라고 했잖아. 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어. 지금 시험 문제 나왔잖아. 야, 부채꼴이 스르륵 빵빵. 그치? 근데 부채꼴에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일 때? 8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중심각을 구하세요. 그때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그때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때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다 똑같은 문제. 뭐라고 써있어? 4분의 2, 4분의 2의 1대 1대 2가 되게 하여라. 즉, 너가 8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 2, 2, 4가 되는 거야. 1대 1대 2가 되는 거야. 아니, 모든 숫자에서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내가 만들어 놨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그럼 얘는 넓이가 얼마인데? S는 2분의 1, R, L이고 정답이야. 넓이가 최대값이야. 이럴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며. 그러니까 4잖아. 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아, 그렇군. 우리 여기서 A가 8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8, 8이 64지. 16분의 64니까 4였겠네.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2차식으로? 이미 해놨다고. 내가 부채꼴 넓이 테마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봐봐. 그 중심각은 얼마예요? 라고 묻잖아. 둘레 길이가 100이에요? 1000이에요? 만이에요? 중요하지 않아. 중심각은 얼마야? 아니 1대 1대 1에 중심각은 만날 2야. 라디안이 1대 그때 넓이가 최대가 돼. 이미 이것도 유형수에서 나오면 봐봐. 그렇게 해야 시간을 번다니까. 요거는 테마로 기억해. 아니면 맨날 이렇게 2차식으로 풀면 돼. 137쪽에 필수인지 7번 보면 열심히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놨잖아. 근데 확인 체크 볼게요. 확인 체크 보여. 186번 둘레의 길이가 20의 부채꼴의 넓이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을 구하세요. 20이라고?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중심각 크기 얼마야? 2라니야. 이미 나온 거지, 그지?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1대 1대 10 2분의 1 RL 끝났다. 정답 25. 끝내는 거야? 저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0이니까 여기 R 잡고 20 마이너스 R 해가지고 R에 대한 2차식으로 풀고 지랄 할 필요도 없어. 기억 안 나면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됐죠? 넘어가자. 흔히 매들이 좋아하는 유형이라 정리 한번 이쁘게 해볼게요. 어머 140도 봤더니 사인 세타가 뭔지, 코사인 세타가 뭔지, 탄젠트 세타가 뭔지 다 했죠. 140쪽에 밑에를 봤더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아니면 얼싸 않고 그래서 밑에 암기하는 방법에서 올 산타크로스 대소리 써놨고 얼싸 않고 라고 써놨지. 여전히 어저께 다 해놨지. 그렇지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141페이지 밑에 보충학습도는 특수비 해서 30도, 45, 60도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인 30도와 사인 45, 사인 60도, 코사인, 타젠트 다 해놨지. 정도 이거야. 그렇지, 그지? 근데 142쪽에 188번을 볼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지를 몰라해. 쓱쓱쓱. 어저께 다녀오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었어? 1짜리 원이었는데 얘가 뭐라고 한 거냐면 야 근데 얘가 지금부터 188번을 풀 거예요. 진짜.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요. 근데 얘가 P는 마이너스 4,3이래요. 마이너스 4,3인데 여기 P입니다. 마이너스 4,3이 됐지요. 뽕뽕 띵빵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이 OP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 거야. 쳐다봐. 자, 이거 지금부터 제일 좋아하는 애들 1등급, 2등급도 맨날 와서 쳐 질문하는 개소리. 지금도 보여줄게. 근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지랄이 되고 이지랄이 되고 이지랄이 되면 당체 이해가 안 되지. 어떤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를 따지는 거니? 무슨 말이냐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도대체 실제로 분명히 세타는 여기인 거고 세타는 여기인 거고 세타는 여기인 거고 그치? 세타는 이만큼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삼각형은 간단하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만
너라는 삼각형으로 따지는 거야, 세타를. 2, 4분면은. 세타는 여기 있지만, 너라는 삼각형으로 요각을 보고 하는 거야. 3, 4분면은, 너라는 삼각형으로 세타는 여기 보고 하는 거야. 요각, 요 조그만 요각. 4, 4분면은, 너라는 삼각형으로 각 세타는 여기지만, 이만큼이지만, 여기 보고 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다 외워요, 쌍. 할 수 있잖아. 왜 못해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어디로 X축으로. 그 삼각형으로 하는 거야. 이해되지? 즉, 2, 4분면이지만 그때 생기는 너. 3, 4분면이지만 그때 생기는 너로 보는 거야. 근데 이 동그라미가 270도와 90, 180 차이는 아니잖아. 아니, 너로 하는 거라고. 지금부터 보자. 자, 너를 기준으로 했다면 사인 볼게. 빗변분의 빗변 무조건 양수지. 높이 여기도 양수지. y좌표니까. 그러니까 얼싸 사인 양수네. 근데 여기서 볼게. 빗변분의 빗변은 그냥 길이니까 양수지, 그지? 근데 높이 그럼 y스텝이니까 음수지. 그러니까 얼싸탄 여기서는 음수가 되는 거야. 삼각형은 너네들을 보고 하는 거야. 이해돼? 다시 마이너스 4,4 세타는 너인데, 자, 여기서 사세 구하세요. 코사세 구하세요. 탄젠세 구하세요. 하면 삼각형 어디 보고 하는 거라고? 요렇게 보고 하는 거라고. 찬찬찬찬찬. 각은 너 보고 하는 거라고. 너 길이 얼마? 실제로 마이너스 4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냥 이것도 이제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에라 모르겠다 쌍 이렇게 보라고. 대신 각은 여기로 보는 거라고. 그리고 사세 불러 얼마야? 5분의 3 코사세 불러. 5분의 4 탄젠세 불러. 4분의 3 너 왜 부호 막 개무시하니? 아 그래, 원칙적으로 사세는 양수분의 여기도 양수니까 양수 맞지, 그지? 코사세는 양수분의 이만큼 뒤로 빽하는 거니까 음수 맞지, 그지? 탄젠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탄젠트는 길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수 맞지,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노란 거 쓰는 것까지는 전혀 이상 없잖아, 그지? 써놓은 다음에 얼싸않고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다 함수,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다 함수. 그래서 얼싸않고 아니고 생각보다 좋네. 여기 있는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양수, 여기는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지? 하지만 어디를 삼각형을 보고 따지는지를 처 몰라서 문제가 생각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어. 그치? 그럼 뭐야, 길이는?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길이 5. 만약에 여기가 4, 마이너스 2였어. 꼭 점수 떨어지라는 법은 없잖아. 여기는 4고 여기는 2고 4-6은 2는 4니까 여기는 루트 20, 2루트 5 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각은 누구로 따져? 너로 따져.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얼싸탄코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 다 음수. 그래서 걔네들이 사분면에서 동경이 가면 어떤 걸로 따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넘어가야지. 그래서 필수예제 8번을 다 설명했네요. 그쵸? 자, 필수예제 8번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쓱쓱쓱쓱쓱쓱쓱 마이너스 5,12. 아니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있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동경은 지금 1로 나갈 거라고. 스르르. 자, 그럼 이 길이 얼마? 뭐라며? 이 길이 얼마? 11이라며. 너 보고 하는 거라며. 니라는 삼각형 보고 하는 거라며. 5대 12대 14, 여기 길이 13이지, 그지? 여기가 뭐야? 실제로는 이만큼을 세타라고 하지만 여기 보고 하는 거라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문. 사세, 코사세, 탄젠세가 있고요. 몇 사오면? 3 사오면. 얼싸탄. 뭐만? 탄젠트만 양수니까 니는 마이너스 쓰시고요. 여기 플러스입니다. 사인세는 빗변분의 높이 13분의 10이고요. 코사세는 13분의 5네요. 그거 다 설정된다고. 탄젠세는요 5분의 10이에요. 끝났습니다. 몰라 얘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다 맞아. 됐어요. 자, 특수비는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하셨습니다만
꺼지상 하고. 사실 4분의 3파이는 이미 알아. 야, 사인 4분의 3파이 빨리 머릿속에 단위로 돌려봐라. 재밌다. 오랜만에. 여기 있네. 자,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x스토리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이거 준비해와. 이거 대화 안 되면 못 가르쳐. 알겠어? 이거는 내가 이해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거 니네 머릿속에서 딱 새겨져야 될 부분이야. 구구단을 못 가르친 거봐. 관용아 나중에 가야하러 갔어. 초등학생 구구단을 안 해와. 너 구구단 모델을 곱하기 가르칠 수 있어? 가르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건데? 그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죠? 다음 넥스트. 엑셀 10번. 제가 시간 하루 더 드린 겁니다. 오늘도 단위만 바짝바짝 그려가지고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시간 더 드린 거라고요. 진도는요, 함수 들어가면 막 나가요. 함수 나오면 어차피 중요한 개념 다 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세타는 제 몇 세분면의 각인지 뭐 하세요?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관점을 봐봐. 둘을 처곱했더니 양수야. 그럼 뭐야?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두 개 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코사세가 따라다닐 테니까, 코사세가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니까. 코사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그죠? 근데 둘을 처곱했더니 음수라는 건 여기는 뭐야? 음수여야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여기는 플러스여야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사, 코사, 탄젠트가 뿔뿔 마가 되는 경우는 있어? 아니 탄젠트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우리가 말하는 얼싸안코는 그지? 전부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이런 거지 그지? 얘는 이런 건 없네. 그런데 얘는 있어? 탄젠트만 플러스인 건 있지 그지? 얼싸, 탄코, 탄젠트 몇 사분면? 3, 4분면의 각이구나. 됐습니다. 이해돼?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겠어? 꼬맹이 문제라고, 꼬맹이 문제. 샤추추 하준아 이거 얼마? 룰룰룰 서리마 이거 얼마? 그러니 루트 안에 빠져나오는 방식은 네가 양수면 그 모양 그대로 음수면 뭘 붙이고 나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지. 그렇잖아. 마이너스 5의 전체적으로 또 5가 됐었던 의미는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이야. 그렇지? 이와 동일한 방식이 뭡니까? 다 옛날 얘기라는 거니까. 그걸 못하니까 뭐라는 거니까. 빠져나오는 방식의 동일하고 절대값이 있죠? 양수면 그 모양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 수능에 다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옛날 거 몰라가지고 버벅버벅 거리고 있는 거지. 싸세 도롱.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 쉽게 이렇게 냈지 문제를. 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하라는 얘기구나. 문제를 낸 의도가 그거구만. 세가 어디 때?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몇 사분면? 2사분면. 얼싸, 사인만 양수. 미만 그 모양 그대로. 그렇지? 나머지는 음수. 이거 코사인 이렇게 썼다는 건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탄젠트 제곱 썼다는 건 이렇게 썼는데 지들끼리 멋들려서 여기다 갖다 때려박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똑같은 거 인지하시고 얘는 나올 때 마이너스 달아주시고 얘는 나올 때 마이너스 달아주세요. 끝이야. 저거 뭘 보려고 한 거야? 너 양수 음수 구분에 그 사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됐지? 자, 다시 또 넘어가자. 삼각함수 사이와의 관계. 그래서 30초 하자. 힘들어도 하자. 여기까지만 할게. 삼각함수 사이와의 관계. 그래프를 내일 그리기 전에 약속을 위해서 하고
진도를 만들어내고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하자. 오늘 여기까지. 그럼 내일 그래프 그리죠?